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데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단과 다른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대책특별위원이신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법원 판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은 대단히 오만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판결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각하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각하라는 것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아예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즉 법원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소송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소송을 낸 피해자고 유족 측은 이런 결정이 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역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각하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소송은 아까 우리 김성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분들, 그러니까 85분께서 강제징용 불법행위를 한 16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34민사부는 이미 이 원고들이 제기한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각하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제가 좀 보면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청구권, 그러니까 당시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의 개인의 고유한 그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제가 판결문 원문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 원고들의 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가장 어떤 취약한 어떤 모순인데요. 네. 결국은 이 개인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그 핵심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만 청구권 협정에서 이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청구권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이나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송은 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다가 소송을 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 헷갈리는데요. 말씀 들어봐도.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판결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아까 이제 헌법의 원칙에 철저하지 못한 오만한 판결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일본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 판결에서도 거기까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일본이 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청구권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네. 반면 이번 판결은 그 식민 지배의 불법성, 합법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즉 당시에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그렇게 청구권 협정을 우리나라와 체결했기 때문에 네. 그 청구권 협정에 우리나라 법원도 구속된다는 것이죠.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대법원 판결과 가장 이번 판결이 다른 점은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일제 식민 지배 그 강점이 불법이라는 그런 기본 원칙에 서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그러한 헌법 공동체에서 부여한 헌법 원칙의 수호에 철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는지 합법이었는지 그것은 어떤 이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다투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때 3억 달러 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청구권 협정에 우리나라 법원이 구속돼야 되는 것이지 대법원 판결처럼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걸 전제해서 그 청구권 협정을 이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네. 불법성에 전제한 대법원 판결이 결과적으로 국제법 위반의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법원 그 소부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하급심에서 이런 식으로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낸다는 거 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어떤 실질적 구속력에 생각한다면 이례적이죠. 그러나 저는 그 이례성 자체를 뭐라고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 공동체가 서 있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네. 그 전제에 이번 판결이 아주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헌법을 뛰어넘어서 헌법을 초월해서 법관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오만한 판결인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나간다면 이번 판결이 아까 제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모순이 판결문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즉 개인 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다만 한일협정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개인의 청구권의 그런 본질을 국가가 임의로 그 본질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법원 판결은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단히 국가주의적인 판결입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가 청구 인용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법리 검토 결과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 한일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이번 판결은 결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불법적인 무역 보복에서 일본이 말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 논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일본과 일치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제가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번 판결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우리 헌법이 서 있는 그런 기본 헌법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벗어난 판결을 했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논리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한일 관계 훼손 등 외교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이 그 한국 법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수출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 우리 측에서 일본하고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 점은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 기초해서 지금 이제 일본 기업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또 그 주식에 대한 환가 명령 절차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례적인 판결 또 헌법을 초월하고 또 국가주의적인 이 판결은 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의해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번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3억 달러 무상으로 어쨌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네. 궁극적으로 우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될 우리 법원의 기본 책무를 저는 우리 사법부가 좀 더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런 어떤 법리 외적인 요인들을 법원이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잇따르는 법원 판결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시민단체에서 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1차 네. 소송 피해자들이 그 바로 석 달 전에 일본 정부에 승소한 상황인데 정반대 결론이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잇따라 일제 피해자들 소송에 제동이 걸리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위안부 두 번째 위안부 피해자 그 잘못된 판결도 박근혜 정권 시기에 받았던 그 10억 엔에 대한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 문제 판결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3억 무상, 그 3억 달러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요. 결국은 두 잘못된 판결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법원 내부에서 우리 헌법 공동체 기본 원칙에 서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사법부 안에 있다는 점, 그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국제통상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민과 일본 기업, 결국은 민사,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개인 사이의 민사적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해서 개인의 민사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불행히 지금 오늘의 이 판결이 나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법부의 어떤 존중, 대법원 네. 우리 법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법원 판결이 집행돼야 된다는 그런 우리 그런 기본 원칙을 마치 일본 정부가 한국 내에서도 마치 법원 안에서도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이제 오히려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혼선을 이번 판결이 줄 염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이번 법원 판결이 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의해서 바로 잡힐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본 인권의 문제이다. 한일 관계에서 사법 대법원의 판결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네. 우리 정부가 좀 더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 반응을 보니까요.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정치적 해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그런 어떤 현실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일 사이에
어떤 대화로 이 문제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지켜서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 기업 사이의 민사적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네, 것을 알겠습니다.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협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30도 선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1mm 내외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0.4도 낮은 19도 예상되고 충주 16도, 대구 20도 등 전국이 16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4도 높은 28도 예상되고 여수 19도, 제주 20도 등 전국이 22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대구, 울산 지역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3도, 습도는 76%,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